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요 테이블을 만들고 이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 5개를 넣는 것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이런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넣어라 하면은 이렇게 크리에이트 테이블 한 다음에 인서트를 이렇게 5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거는 먼저 일단 테이블을 이제 실습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넣은 걸 했고, 이제 이 테이블 만드는 거랑 데이터 넣는 문법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요걸 데이터 데퍼니션이라고 그래요. 테이블 자체를 생성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테이블 안에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테이블 자체를 정의하는 거, 첫 번째 컬럼은 뭘 넣고 두 번째 컬럼은 뭐고 세 번째 컬럼은 뭐고 이렇게 테이블의 컬럼을 정의하는 거, 이것이 데이터 데퍼니션입니다. 테이블 정의.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의 데이터 자체를 이렇게 1001번, 1002번, 1003번, 1004번, 1005번 이렇게 데이터 자체를 넣고 빼고 수정하는 거, 이런 거를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데퍼니션,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이거를 명확히 한 상태에서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데퍼니션, 테이블 생성. 테이블 생성문은 심플하게 쓰면 이렇습니다. create 테이블, 테이블 이름하고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이 첫 번째 컬럼은 데이터 타입이 뭐다, 두 번째는 뭐다, 세 번째는 뭐다. 그리고 마지막에 프라이머리 키는 어떤 컬럼이다. 물론 프라이머리 키는 컬럼 하나로만 지정되지 않고 두 개가 합쳐서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컴포짓 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컴포짓 프라이머리 키로 쓸 수 있고, 한 개로 될 때는 한 개만 쓰면 되고 이렇게 되고, 이런 문법에 의해서 만든 게 아까 이거죠. 그쵸?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이 데이터 타입 뒤에 써주는 부가 정보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수정을 한번 볼게요. 테이블 수정은 이제 alter 테이블 해서 테이블 이름을 바꾸고 싶을 때 rename 쓰는 거고요. 컬럼을 추가할 때는 add 컬럼 이름 데이터 타입 after 컬럼 이름 2, 그러면은 이 컬럼 이름 1을 컬럼 이름 2 뒤에다 넣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alter 테이블 이름 add 컬럼 이름 1 데이터 타입 first, 그럼 제일 앞줄에 넣을 때 이를 first죠. 그럼 컬럼 수정은 modify랑 change가 있는데, 이 modify 쓸 때는 컬럼 이름은 안 바꾸고 타입만 바꿀 때 컬럼 modify를 쓰는 거고요. change는 컬럼 이름하고 이 컬럼 이름의 이름을 바꿀 때 change를 씁니다. 이게 modify랑 change의 차이예요. 그리고 modify는 타입만 바꾼다, change는 이름 자체를 바꾼다. 그리고 컬럼 삭제는 alter 테이블 이름 drop 컬럼 이름 이렇게 쓰는데, 이거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온 걸 차례대로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테이블 이름이 앰프라고 있는데 테이블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럼 항상 이 테이블 자체를 수정하는 건 alter 테이블이에요. 그쵸? alter 테이블 앰프 rename, 난 약자는 싫다, 풀네임으로 쓰겠다, 그래서 employee 이렇게 하면은 이름이 바뀝니다. show tables에 보면은 바뀐 이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아니다, 난 다시 그냥 단축된 이름이 좋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rename 앰프. 그쵸? 그러면은 다시 show tables 하면 앰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add manager character after job, 아까 여기 이 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은 실제로 job 뒤에 컬럼이 하나 더 있어요. 저는 요걸 이제 33페이지에서 하나를 생략했는데 매니저 아이디를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매니저 아이디 캐릭터 4자리로 넣는 부분을 잡 뒤에다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이제 만들었는데 컬럼 하나를 빼먹었네. 그러면 뭐 테이블을 전부 다 삭제하고 다시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컬럼 하나를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알터 테이블 앰프 add 매니저 캐릭터 4 그쵸? 애프터 샵 이렇게 하면은 dsc 앰프 해볼게요. 그러면은 매니저가 잡 뒤에 새로 들어갔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건 애프터는 특정 컬럼 뒤에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컬럼 뒤에든지 애프터를 쓰면 되고, 맨 앞에 넣고 싶다. 뭐 맨 앞에 앰프 아이디에 뭘 넣을까요? 뭐 알터 테이블 앰프 add 하고 뭘 할까요? 그냥 뭐 보스 이렇게 해볼게요. add 보스 발차 20 first 이렇게 하면 첫 번째 행으로 보스라는 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컬럼 삭제하는 거는 드랍 컬럼 이름, 그러니까 알터 테이블 앰프 드랍 보스 하면 보스라는 컬럼을 다시 날립니다. 그러면은 dsc 앰프 하면은 보스 없어졌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매니저가 있는데 만약에 매니저란 컬럼을 넣었는데 이거 캐릭터 4자리가 안되고 5자리 해야겠다. 그러면 알터 테이블 매니저 모디파이 캐릭터 5 매니저 이렇게 되겠죠. 아이고, 알터 테이블 매니저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알터 테이블 앰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앰프 테이블을 수정하는데 알터 테이블 앰프 테이블을 수정하는데 모디파이 매니저를 캐릭터 4자리로 되어 있는 걸 캐릭터 5자리로 바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타입을 바꾸고 싶을 때 매니저란 이름은 그대로 쓰는데 타입을 캐릭터 4자리에서 캐릭터 5자리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타입 자체를 바꾸고 싶을 때는 이렇게 알터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알터 테이블 앰프 모디파이 매니저, 나는 얘를 인트로 바꾸겠다. 그럼 인트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인트로 바뀌죠. 그런데 만약에 타입만 바꾸는 게 아니고 요 매니저란 이름 자체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매니저란 이름을 그냥 매니저 아이디로 만약 바꾸겠다. 알터 테이블 앰프 그럼 체인지를 쓴다는 거죠. 체인지 매니저 옛날 이름을 여기다 쓰고 새 이름을 여기다 다시 정의하면 됩니다. 매니저 아이디 그리고 뒤에 타입은 그대로 써줍니다. 인트라고 쓰셔도 되고, 인트라고 쓰면 기본으로 인트 11로 잡히니까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타입은, 그러니까 타입을 다시 또 정의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인트라고 쓰셔도 되고 또 타입을 바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컬럼 이름을 그대로 쓸 때는 modify, 컬럼 이름을 새 이름으로 바꿀 때는 change, 그리고 modify나 change 쓸 때 항상 타입도 다시 한번 정의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이 부분들 우리가 다 실습을 했죠.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테이블을 만들어서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add, modify, change, drop, rename 하는 거 모두 다 실습을 했고요. 이 부분이 데이터 definition입니다. 테이블 내에 이 테이블 내에 데이터들을 다루는 게 아니고 이 테이블 자체의 컬럼, 이 컬럼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컬럼의 타입을 바꾸거나 컬럼 이름을 바꾸거나 제가 요 파란색으로 지정한 요 컬럼, 이 컬럼을 정의하는 것 자체는 항상 알터 테이블을 쓴다. 알터 테이블, 그쵸? 처음에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알터 테이블 이렇게 사용합니다. 다음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은 테이블 정의는 이제 다 했고, 테이블 자체가 정의가 된 다음에 그 테이블 내에 데이터를 넣고 빼고 수정하고 뭐 삭제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에서 데이터 입력 조회 그리고 데이터 수정 삭제, 요 네 가지, 항상 네 가지예요. CRUD, 입력 조회 수정 삭제. 데이터 입력은 insert into하고 테이블 이름하고 컬럼 이름 쭉 쓰고 value하고 데이터를 쭉 정의하고, 이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실습했던 이거죠. 그쵸? 여기다가 insert하고 여기다 테이블 이름 쓰고 컬럼 이름 쭉 쓰고 밑에 그 컬럼에 넣는 데이터 이름 쭉 쓰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거는 이미 한번 한 거고, 데이터 조회는 여기다 우리가 조회할 컬럼 이름을 다 지정을 해서 조회를 할 수도 있고, 모든 컬럼을 다 조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에스터리스크를 붙이는 겁니다. 와일드 카드죠. 그리고 from table where 조건, where 조건에 대해서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앰프 테이블이 이렇게 컬럼이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알터 테이블 앰프, 일단 매니저 아이디는 삭제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매니저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안 넣었기 때문에 null이라고 되어 있죠. null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아무 데이터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블랭크라는 건 다르죠. 그냥 빈 공백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데이터가 없는 겁니다. 그게 null입니다. 그 매니저 아이디는 우리는 그냥 안 하고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삭제하겠습니다. alter table 앰프 drop 매니저 아이디, 이렇게 돼 있죠. 그 컬럼은 6개고 데이터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컬럼 6개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6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많지가 않은데,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서비스에 회원 가입을 해보거나 그러면 회원 정보에 넣는 데이터 양이 엄청나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컬럼이 한 50개씩 될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에 따라서요. 그걸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쫙 넘쳐갖고 막 2줄, 3줄 나오고 보기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여기다 에스터리스크를 붙이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가 딱 테이블을 보고 원하는 정보만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지금 사원하고 이름하고 어떤 사원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만 확인하고 싶다. 그럴 때 특정 컬럼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앰프-id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정석이죠. 딱 필요한 컬럼만 찾아서 조회를 하는 거. 그래서 앰프-id, ename, chap 요 3개만 딱 나오는 거. 우리가 무슨 웹이나 앱을 쓸 때 화면에 어떤 정보가 나오는데 그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화면에 필요한 정보만 나오겠죠. 그러면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셀렉트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데이터베이스에서 또 네트워크를 타고 정보가 흘러서 웹이나 앱으로 지금 데이터가 전달돼 갖고, 그쵸? 웹서버나 앱으로 데이터가 뭐 전달돼 갖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필요 없는 정보를 일일이 다 셀렉트해서 많은 정보가 네트워크를 타고 움직이면 더 느려지고 성능도 저하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딱 필요한 정보만, 이렇게 필요한 컬럼만 지정을 해서 셀렉트를 하는 게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어떤 화면에선 사본하고 이름하고 업무만 필요하다. 그럼 딱 이렇게 3개만 셀렉트 해야지,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로 전체 셀렉트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 프롬프트 창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자 할 때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 외열절의 조건은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전체 데이터가 다 나오는데 항상 전체 데이터가 다 나올 필요는 없죠. 엠프 아이디가 1001만 나오고 싶다. 그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기가 조건절이에요. 조건절을 안 쓰면은 요 웨어절 안 쓰면 전체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게시판에서 뭐 카페나 블로그 또는 뭐 여러분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그런 거 쓸 때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이 나올 때 전 세계 모든 동영상이 한 페이지에 다 나오지 않잖아요. 그쵸? 내가 뭐 구독하는 채널만 나온다라든지 또는 첫 페이지만 나오고 뭐 페이지를 2페이지로 바꾸거나 아니면 스크롤바를 밑으로 당기면 추가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한 화면에 나오는 것만큼만 셀렉트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셀렉트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웨어절이 있습니다. 웨어절이 없으면 전체 테이블이 다 나온다. 만약에 뭐 이름이 박성범인 사람을 조회하고 싶다. 그러면은 박성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연봉이 300 이상인 사람만, 월급이 300 이상인 사람만 나오고 싶다. 이렇게. 그러면 전부 다 300 이상이네요. 500 이상만 나오고 싶다. 400 이상만 나오고 싶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은 월급이 400이 넘는구나. 그러면 여기다 뭐 샐러리까지 포함해서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곽효준, 성재규, 조원석 3명은 월급이 400달러가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웨어절을 안 쓰면 테이블에 전체 데이터가 다 나온다. 그리고 웨어절을 쓰면 그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데이터 수정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수정은 업데이트 테이블 set 컬럼 이름 데이터, 컬럼 이름 이퀄 데이터, 컬럼 이름 이퀄 데이터. 이건 뭐 하나만 써도 되고 여러 개 써도 됩니다. 바꿀 거는 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웨어 조건, 데이터 삭제는 delete from table 웨어 조건. 이 웨어절 안 쓰면은 안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홍성길의 샐러리가 뭐 500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홍성길 샐러리를 50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업데이트 앰프, 그렇죠? 그다음 set 샐러리는 500. 사실 set 샐러리는 500 하고 엔터 빵 치면 전체 샐러리가 500으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where 한 다음에 앰프 아이디는 1001. 그러면은 앰프 아이디가 1001인 사람의 샐러리를 500으로 바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500으로 바뀐 게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김동준이라는 사람이 DPT가 부서 번호로 했잖아요. 부서가 300번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업무가 부서가 바뀌면서 품질 관리에서 뭐 급여 관리로 바뀌었다. 아니면 뭐 인사로 바뀌었다. 인사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업데이트 앰프 set DPT 아이디는 300 그리고 job은 인사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고 인사하고 where 앰프 아이디는 1003 이렇게 해주면 이 김동준이란 사람 1003에 DPT가 300번으로 바뀌고 job이 인사로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여기다 세미콜론이 칠 때까지 한 문장이 되고요. 연결되는 거 이렇게 이런 표시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쓸 때 한 줄에 다 쓰셔도 되고 엔터 치고 다음에 웨어절 이렇게 쓰거나 그래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세미콜론을 칠 때 그때 비로소 명령문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데이터 삭제는 delete from table where 조건. 만약에 1006번 조원석이나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다. delete from env. 이렇게 그냥 세미콜론 확 쳐버리면 전체 데이터 다 삭제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시면 안 되고 where 조건을 치셔서 특정 데이터만 삭제해야 되겠죠. 1006. 그러면 1006번에 4번이 1006번인 사원을 env 테이블에서 삭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실습 데이터 조회 수정 삭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쭉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내용입니다. 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 DPT 테이블이 하나 또 있잖아요. 부서 테이블이요. 부서 테이블을 만들고 여기다 데이터 넣는 거를 여기까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컬럼이 3개가 있고요. 부서 아이디, 부서 이름, 부서 번호, 부서 이름. 이거는 버짓 예산입니다. 예산. K니까 뭐 10만 달러, 30만 달러, 22만 달러, 50만 달러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여기 숫자에다가 K를 넣지 않고요. 10만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한번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create table dpt. 이런 create table 이런 명령문은요 대소문자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문자나 소문자로 어떤 걸로 써도 상관없는데 테이블 이름은 대소문자를 가리니까 정확히 써주셔야 됩니다. 저는 테이블 이름을 소문자로 만들겠습니다. create table dpt. 그다음 dpt id는 캐릭터 3자리고요. 그 다음에 dname은 발차 부서 이름 한 10글자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버짓 예산은 int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는 모든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는 항상 지정해야 됩니다. 부서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가 돼야 되겠죠. 예. show tables 하면은 부서 이름이 이제 테이블 이름이 2개가 생겼죠. 그래서 아까는 env 테이블이었고 지금 dpt 테이블 하나가 더 생겼고, dpt 테이블 명세를 보고 싶다. 그럼 describe dsc dpt 이렇게 쓰시면은 컬럼이 3개가 있고 각각의 타입은 캐릭터 3, 발차 10, int 11 이렇게 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다 데이터를 한번 이 데이터를 직접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insert dpt 하고 id, dname, budget, values 하고 100 영업부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insert dpt id, dname, budget 하고 values 다음 200 관리부 30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려면 from dpt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넣은 거 2개가 잘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지 2개도 넣어 보겠습니다. insert dpt insert dpt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쓰면 좀 지겨우니까 나머지 데이터는 그냥 연속으로 이어서 넣겠습니다. 300 구매부 그리고 이렇게 하고 컴마하고 연속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400
생산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잘 데이터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또 시험을 내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헛갈리는 게 이런 업데이트랑 이 알터를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시면 이런 컬럼 dptid, dname, budget 이런 거를 수정하는 거는 알터 테이블,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는 건 업데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컬럼에 대해서 정의하는 건 데이터 데퍼니션이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는 문제는 데이터 매니퓰레이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있는 dname이 지금 내가 발차, 우리 보시면 그 발차 10자리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서가 새로 생겼는데 10글자가 넘어요. 그럼 이름이 안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20글자로 바꾸겠다. 그럼 이제 컬럼을 바꾸는 문제잖아요. 컬럼에 요게 지금 발차 1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20으로 바꾸겠다. 그런 건 알터 테이블이라는 거죠. 알터 테이블 dpt 하고 이름은 안 바꾸고 그대로 쓰면 modify, 그쵸? dname 그리고 발차 20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modify랑 change를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dname을 department name으로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change를 써야 된다는 거죠. change를 해서 dname을 dpt name으로 이렇게 내가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change는 컬럼 이름 자체를 바꾸고 싶을 때, modify는 컬럼 이름은 안 바꾸고 타입만 바꾸고 싶을 때, 그럴 때 modify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컬럼에 대해서 정의하는 걸 바꿀 때, 그때가 알터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하면은 이제 이름이 dpt name으로 바뀌고 여기 발차 20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생산부를 이름을 우리는 앞으로 생산부의 뭐 예산을 50만이 아니고 60만으로 바꾸겠다. 그러면은 업데이트, 이때는 이제 업데이트라는 거죠. 데이터를 바꿀 때는 업데이트. 업데이트 dpt set 버짓은 50만 60만 where dptid는 40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생산부는 이제 앞으로 예산이 60만으로 바뀌게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테이블을 만들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또 데이터를 인설트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그런 부분들을 배웠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림이나 또는 이런 그림을 보면은 이제 자유자재로 이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를 넣고 또 데이터가 바뀌었으면 수정하고 그런 걸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직접 이 테이블들을 직접 만들어서 테스트해 보시고 또 이거를 잘 다룰 줄 알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내가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